자, 511페이지입니다. 진송가구는 일반 가구를 도소매하는 법인이다라고 소개를 해줬습니다. 자, 모의고사 6회의 실무수행 첫 번째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문제입니다. 준기목재와 23년 2월 1일에 신규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았다. 준기목재의 거래처 등록 1007번을 수행하시오. 거래 시작일과 메일 주소도 등록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신규 거래처 등록을 해야 되는 문제네요. 그러면은 여기 거래처 등록 기초정보관리에 여기다가 신규 거래처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1007번 가로 열고 준기 목재 하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11386 35018 이름은 유준기 전체 0 동그라미 하시고 오른쪽에 가서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가구 사업장은 우편번호 검색하지 마시고 그냥 타자 하세요. 경기도 수원시 8달구 예산로 10-7 사업 거래 시작일 여기 날짜 바꿔줘야 되겠네요. 2023년 2월 1일 날 거래를 시작했죠. 2023년 0201 그 다음에 메일 주소는 여기 추가사항에 있습니다. 추가사항에다 입력해 주세요. 제휴인지 I5 뒤에는 네이버.com 선택해 주세요에서 중간쯤에 있는 네이버.com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거래처 신규 거래처를 아예 등록하라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 수정 문제네요.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당기 순이익이 맞을 때까지 수정하시면 되고요. 진송가구의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입력되어 있다.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시오. 이런 문제죠. 자, 그러면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체 메뉴에 가서 여기에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매출액부터 상품 매출부터 맞춰봅시다. 2억 8천 1억 6천 맞았고요. 급여 여비교통비 통신비 고치십시오. 법인세가 빠졌네요. 아, 수선비도 틀렸어요. 수선비가 아마 틀린 모양입니다. 수선비. 그렇군요. 3570. 네, 수선비 고치시고요. 법인세 추가하면은 맞았습니다. 당기순이익이 63190,000. 네, 이렇게 해서 기초정보관리 두 문제 해치웠고요. 그 다음에 거래자료 입력 문제 가보겠습니다. 1번은 3만원 초과거래 자료 입력. 해진마트에서 직원 야유회에 필요한 간식과 음료를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지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1.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리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1과 2 서식을 작성하시오. 이런 문제 잘 나오죠. 자, 거래 자료 입력할 때 우리가 마트에서 직원 야유에 필요한 간식과 음료를 샀습니다. 출금전표로 쓰면 되는데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개정 과목은 뭘로 하면 될까요? 예, 복리후생비입니다. 자, 그래서 7월 19일 일반전표입니다. 일반전표 7월 19일 출금하시고요. 복리후생비를 쓰시는데 코드 잘 고르셔야 돼요. 여기서 800번대를 안 쓰고 700번대로 한다 그러면 나중에 결산 끝나고 재무상태표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코드 꼭 맞춰서 해야 됩니다. 811번. 네, 그리고 금액은 16만 원이고요. 차변의 복리후생비 811번, 대변의 현금 101번. 자, 그런 다음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는 거 아시죠?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세 번째 줄에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2023 0719 상호는 혜진 마트, 성명은 김혜진, 인천 남동 정강로 1, 사업자 번호는 21114 24517, 거래 금액은 16만 원. 마트에서 음료를 산 거잖아요. 인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읍면 지역도 아니고 국가와의 거래도 아니고 금융보험도 아니니까 여기 구분은 그냥 지나가야 되고요. 계정 코드는 복리후생비 811번. 네, 저교에는 우리가 야유의 간식 엔터 치시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 탭을 클릭해가지고 세 건이 보이도록 위에서 명세서 이 불러오기 단추를 한번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신 다음에 저장까지 해주세요. 닫기 누르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렇게 하십시오. 네, 요 문제에서 뭐 다른 특별한 거 없죠? 네. 질문 있을 때는 언제든지 아무 때나 질문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2번 문, 네. 여기 회사는 이 서류가 네. 다른 설명에 지출 증명서류 미수출 방사세 대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이게. 예. 상관없는 거죠? 지금 그 검토하려고 하기 위해서 수행 과제의 2번을 우리가 한 겁니다. 영수증 수취명세서 1과 2 서식을 작성하는 이 작업이 여기서 지금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검토 결과 어떻게 됐느냐? 여기서 이제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 탭에 가면은요, 명세서 제출 대상으로 집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산세 대상이다. 명세서 제출 대상으로 집계가 된 것은 가산세 대상. 그 다음에 11번에 있는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의 내역은 여기 15번부터 35번 이 범위에 있는 거래는 우리가 3만원 초과 거래라 하더라도 적격 증빙이 아니어도 가산세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방금 입력한 저기 마트에서 간식이나 음료 구입한 것은 이 내역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 여기 있는 구분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아까 2에다 입력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구분을 입력했으면 이곳으로 집계가 됩니다. 우리는 거기다 여기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12번으로 집계가 되죠. 다음은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장 4번에 의한 거래 입력이고요. 자료 설명을 보면은 자료 1은 수연 아울렛의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발급한 견적서입니다. 자료 2는 공급가액의 10%를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은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이죠. 보통예금은. 그러면 무슨 돈이 받았느냐 하면은 계약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대변의 계약금이 선수금이죠. 우리가 지급한 계약금은 차변의 선급금으로 자산으로 인식하지요. 거래처로부터 받은 것은 부채입니다. 대변의 선수금. 자, 그러면 7월 21일 거 35만 원을 분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7월 21일로 날짜 고치시고 차변은 보통예금 103번, 은행 코드는 하나은행, 금액은 35만 원, 대변은 선수금 259 선수금이고 거래처를 넣어야 됩니다. 수연 아울렛 거래처 코드 3001번으로 반영을 해야 되고요. 대변 금액은 35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이런 분계죠.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 증가, 대변의 선수금 부채 증가 이런 거래죠.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515페이지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자어음 발행거래입니다. 전자어음 발행거래. 자료 설명을 볼게요. 7월 31일 주식회사 진아인테리어의 외상매입금을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외상매입금 감소, 부채 감소고요. 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자,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등록된 어음을 선택하여 사용할 것. 그러니까 이 어음 번호는 등록해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7월 31일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자, 일반 전표 날짜를 7월 31일로 고치고요. 외상매입금을 지급했으니까 부채가 감소한 거니까 3번 차변의 외상매입금이 와야 되겠죠. 외상매입금 코드는 251이고요. 거래처 코드도 넣어야 되겠죠. 진아인테리어의 외상매입금이니까요. 코드에다가 진아로 입력합니다. 네, 금액은 700만 원이죠. 7 플러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변을 입력합니다. 자, 대변은 어음을 발행했으므로 지급어음이라는 부채를 증가시킵니다. 252번이 지급어음입니다. 거래처도 입력해야 돼요. 외상매입금 거래처와 같은 거래처예요. 진아인테리어에다 지급했죠. 그래서 진아인테리어의 거래처를 등록하시고 금액은 700만 원입니다. 자, 외상매입금 진아인테리어, 지급어음도 진아인테리어, 부채 감소, 부채 증가 이런 거래죠. 그러면 이제 진아인테리어는 이제 아니죠. 요 지급어음은 우리가 수행과제 2번을 해야 되잖아요. 등록된 어음을 이용해서
어음 현황에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어음줄을 클릭하고 F3을 눌러야죠. F3. 그럼 누르면 밑에 지급어음 관리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발행한 거니까 어음 상태는 발행은 맞았죠. 어음 번호는 더블 클릭으로 등록해 놓은 걸 찾아야 돼요. 네. 있죠.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엔터 치면은 발행일로 커서가 가는데 발행일은 맞습니다. 7월 31일이. 그러면 엔터 쳐보세요. 만기일로 커서가 갔는데 이건 고쳐야죠. 2023 0930 9월 30일로 바꿔주시고, 지급은행하고 지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엔터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죠. 네, 지급어음의 자금관리까지 잘 했습니다. 네,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하는 분계, 차변의 외상매입금이고 대변의 지급어음이고요. 거래처 코드를 꼭 넣어야 됩니다. 두 개 다 똑같은 거래처고 밑에 자금관리까지 잘 해야 돼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어음을 등록해라 라고 하는 문제가 그 수행과제가 있으면 여기서 더블클릭으로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 어음 관리를 하기 전에, 이걸 하기 전에 위에 있는 어음 등록 요 단추를 눌러서 거기 어음 사진을 보고 등록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금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등록은 해놨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4번을 보면은 기타 일반 거래 문제네요. 자료 설명을 봅니다. 7월 5일 날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매각하였고 수수료 27만 원을 제외한 잔액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다. 그러니까 330만 원이었는데 27만 원 빼고 303만 원이 입금됐다 이거죠.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차변의 그 보통예금은 알겠는데 이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즉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샀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인데 이거의 원가가 얼마인지는 7월 5일 날 전표를 봐야 알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7월 5일 날을 조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을 얼마에 매입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250만 원에 매입했죠. 이 250을 303만 원에 처분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250이 단기 매매증권의 원가라는 걸 확인하시고 날짜를 8월 11일로 고칩니다. 8월 11일로 고쳐서 차변이 3번, 차변이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국민은행, 보통, 금액은 3030000. 자, 이제 대변이 아까 단기 매매증권 방향키로 쭉 가서 얼마였죠? 250만 원. 네. 그래서 그걸 복사해 가지고 미리 와서 입력하는 게 더 좋은데 까먹기 전에 단기 매매증권 250을 먼저 입력했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차이가 지금 빨갛게 차이 나잖아요. 이것이 양수면은 이익이 난 거예요. 이것이 양수면. 그래서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지금 우리가 처분한 거잖아요. 처분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다 이거예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 906번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906번. 그래서 엔터로 쭉 가셔가지고 금액을 53만 원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53만. 그래서 수수료는 왜 분계가 안 되느냐? 분계가 안 된 게 아니라 분계가 된 겁니다.
수수료는 저 보통예금에서 차감시킨 거예요. 303만 원이 들어온 게 수수료 빼고 들어온 거고, 이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에서 차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은 53만 원에 27만 원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80만 원이었던 겁니다. 80만 원이었는데 27만 원을 우리가 이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에서 차감시킨 거예요. 그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5번이 있죠. 기타 일반 거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입니다. 매출 전표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가 두 개네요. 네, 밑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료 1은 회사법인 소유의 승용차 2000cc를 이용해 대전 출장을 다녀온 영업부 박현아 과장이 제출한 법인카드 매출전표입니다.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라. 자, 매입세 공제를 못 받죠? 2000cc 승용차니까. 그래서 일반전표에 입력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료 2는 영업부 박현아 과장이 출장 중에 거래처 직원과 식사한 후에 결제한 법인카드입니다. 이것도 매입세 공제 못 받죠? 접대비니까. 그래서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문제로 낸 거예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게 되면 부가세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네, 부가세가 구분되어 있지도 않은 걸로 봐서 이 거래처는 간이과세자이다. 그런데 주유소가 간이과세자일 리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부가세가 없다는 건 원래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부가세가 있어도 일반전표에 입력해야 돼. 있어도 부가세 포함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은 차량 유지비, 2번은 뭐가 될까요? 예, 접대비. 그렇게 두 건으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각 건별로 입력하시오 이랬잖아요. 그래서 건이 달라요. 날짜는 같지만 이 전표는 차량 유지비고 오른쪽에 있는 전표는 접대비 건입니다. 자, 그래서 입력할까요? 자, 먼저 왼쪽에 있는 전표 날짜는 8월 13일입니다. 8월 13일 바꾸고, 3번 차변의 차량 유지비. 자, 차량 유지비도 여비교통비인가요? 네네네. 자, 승용차에다 기름 넣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차량 유지비가 맞는데, 문제에서 자료 설명을 잘 읽어야 돼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여비교통비 맞습니다. 여비교통비 꼭 800번대로 처리하세요. FAT 1급 시험 볼 때는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다 800번대만 써야 돼요. 판매관리비니까.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전부 800번대로 해야 돼요. 자, 여비교통비 812번. 자, 엔터로 쭉 가서 8만원. 네? 이거 카드 상황이라서 코드 번호에 이거는 삼성카드 안사성카드 왔어요. 여비교통비에 카드 사는 쓸 필요 없고요. 대변에 있는 미지급금을 할 때 거래처를 삼성카드 꼭 써요. 예. 비용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꼭 걸 필요가 없습니다. 대변의 미지급금 여기에서 꼭 넣어야죠. 253번 미지급금에 거래처를 삼성카드 99602로 꼭 해야 됩니다. 금액은 8만원 대변. 네. 그리고 한 건을 더 입력합니다. 그래서 또 차변. 이번에는 접대비입니다. 800번대 접대비를 꼭 써야 됩니다. 813번. 방향키로 쭉 가서 85,000원. 엔터 하시고 대변 4번. 대변은 역시 같습니다. 미지급금 253 미지급금. 거래처 코드도 이것도 삼성카드입니다. 99602. 금액은 대변에 85,000원. 네, 요렇게 입력해야 됩니다.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 되는 계정 과목은 채권, 채무, 은행 관련 계정 과목.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거래 자료 입력 문제 5개 우리가 같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없으시죠?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1번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문제잖아요. 자료 설명을 봅니다. 상품을 공급하고 발행한 거래명세서이며 대금 전액은 자기압수표로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분개하세요. 자기압수표는 현금이었죠. 수행과제 1번 거래 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 입력을 하시오. 그리고 2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이나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네, 그러면 입력해 봅시다. 자, 매입 매출 전표로 10월 7일 날짜로 입력합니다. 매입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10월 7일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유형은 11번이어야 돼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은 다 11번. 품명의 학생용 책상. 수량은 100개. 단가 6만원. 거래처는 가구나라. 아유, 가구로 이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나라를 검색하는 게 더 빨라요. 나라. 네, 나라 하면은 가구나라 하나 나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우리가 발급할 때는 여기 비워둬야 되죠. 자, 분개는 현금 분개입니다. 자기압수표로 전부 받았으니까 1번 현금. 그러면 입금전표 만들어졌어요. 대별은 부가세 예수금 60만원과 상품 매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대로 두면 되고요. 이제 수행과제 2번을 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되죠.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들어가셔가지고 10월 7일부터 10월 7일 거를 검색합니다. 10월 7일부터 10월 7일 거를 검색합니다. 체크하시고 위에 있는 전자발행을 누릅니다. 그리고 확인 단추를 눌러줍니다. 예, 그리고 세금계산서 사진이 보이면 밑에서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다시 한번 위에 올라가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미전송이라는 거 체크하시고 매출 조회를 또 누르면 이렇게 목록이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발행을 눌러줍니다. 완료되었습니다 하면은 확인 눌러주시고 또 한번 검색 데이터가 없습니다라는 안내에서 또 한번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요 창은 닫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닫으시고 매입 매출 전표에 와서는 조회 눌러주면 아까 비워두고 지나갔던 전자세금란이 전자 발행으로 채워집니다. 여기까지 해야 요 1번 문제를 끝내게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보겠습니다. 카드 매출 전표가 있고요. 자료 설명을 보면은 상품을 비사업자 차윤아에게 판매하고 식탁을 차윤아에게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매출 채권에 대하여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환경 설정 다 돼 있습니다. 카드 매출은 외상 매출금으로 되도록 환경 설정이 이미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카드로 판매한 것은 유형이 17번입니다. 과세재화를 판매했으면 17번. 자, 날짜는 여기 나오죠.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로 날짜 고치시고 이 유형이 제일 중요해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매출에는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죠. 11번하고 13번하고 17번하고 이렇게 나오고 매입에서는 51번하고 53번하고 54번하고
57번 이 범위 내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FAT 1급 시험 볼 때 다른 거는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미리 다 이 7가지 범위에서만 출제한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카드로 판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에서 찾아야 돼요. 세금이 있는 판매죠. 17이에요. 카과. 그리고 신용카드사를 물음표 단추 눌러서 BC카드 확인해 주시고 품명에다가 식탁 수량 단가는 모르겠고요. 공급가에게는 합계 금액을 넣어줍니다. 1056000 합계 금액을 공급가에게 합계 넣어주세요. 그리고 거래처는 개인이니까 이름을 넣어주세요. 차윤화. 전자세금계산서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시고 분계는 카드 분계해주면 돼요. 카드 거래는. 그래서 카드 분계는 번호가 4번. 자, 외상매출금으로 분계됐는가 보시고 거래처가 BC카드로 됐는가도 확인해 보세요. 네. 아까 문제에서 매출채권에 대하여 외상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할 것. 네, 이걸로 하라 이거. 자, 부가세 수금 매출세액이죠.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식탁은 상품 매출 맞죠? 네.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를 또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매입거래. 자, 매입이고 세금계산서는 50일 아니면 54다. 자료를 읽어보면요. 대표이사가 사용할 업무용 승용차를 23년 11월부터 36개월 장기 렌트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1월분 렌트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일단 이게 임차료예요. 임차료. 예. 렌트하고 지금 렌트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한 거예요. 렌트 비용이라는 게 차를 빌린 비용을 말하죠. 임차료입니다. 개정 과목은. 그런데 이게 지금 승용차란 말이죠. 1000cc 초과 승용차. 그러므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54번 유형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54번 유형으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분계는 임차료 분계하시면 돼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분계를 하면서 임차료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날짜를 고칩니다. 11월 1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11월 1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유형은 54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불공. 54라는 유형을 선택하면 사유를 선택하는 창이 나와요. 이거죠. 3번에 있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선택하시고 품명의 제네시스 공급가에게 75만원 거래처에는 공급자 해인 렌트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자료 설명에서 우리가 읽었죠. 그러니까 1번 현금 분계. 자, 출금 전표입니다. 그렇지만 상품을 임차료로 바꿔주세요. 렌트비 임차료입니다. 자, 임차료도 코드를 800번대 써야 됩니다. 판매관리비 임차료죠. 대표이사 업무용 차 렌트비니까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819번 임차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변은 현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매입거래 보겠습니다. 4번에 있는 매입거래.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이잖아요. 세금계산서 매입은 50일 아니면 54. 근데 아까 54가 하나 나왔어요. 네, 그러면 51이겠죠. 이거는. 당사의 신제품 개발에 따른 특허 출연 및 등록 비용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며 대금은 말일의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외상이에요. 그러면 미지급금. 이게 가구가 아니고 특허 출연비니까 미지급금으로 해야 되고요. 수행과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특허 출원 비용, 등록 비용 또는 출원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특허의 자산 취득 원가에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자산 처리해야 돼요. 자산. 특허권이라는 자산이 있죠. 특허권, 무형자산에. 우리가 특허를 출원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특허를 등록한다는 말이에요. 특허를. 그래서 특허를 등록하면 법적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건 자산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산, 특허권으로 처리하십시오. 자, 대금은 지급하기로 한 거예요. 이 부분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네요. 이거. 말일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성급하게 그냥 보통예금 오늘 지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미지급금이다 이겁니다. 11월 15일은 자, 문제 잘 읽으시고 자, 이제 11월 15일 매입 매출전표. 매입 매출전표 11월 15일. 자,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계산서 매입 50일. 품명은 그냥 특허 이렇게 써요. 특허. 시간 없으니까. 공급가액은 440만. 거래처는 공급자가 거래처예요. 호화. 전자세금란은 1번 전자세금계산서니까요. 분계는 나중에 미지급금 처리할 거니까 혼합. 상품을 특허권으로 바꿔야 돼요. 232번 무형자산 특허권. 대변은 미지급금으로 입력합니다. 253번 미지급금. 금액은 4840000. 탭키 눌러서 거래처 수정할 것은 없는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차변합계, 대변합계 딱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예, 51번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면 좀 쉬었다 갑시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5번부터 설명 같이 하겠습니다.